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지킴이 KTN 지킴이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오늘은 진짜 아틀란타 지킴이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무려 32년간 한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 교민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 오늘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최영돈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최영돈 변호사님 32년간 한 자리에서 지금 이 교민 중에서 사실 거의 최초의 뭐 변호사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몇 년도쯤이었어요? 86년도에 개업을 했으니까 지금 32년째 되죠. 86년 몇 월 달에 개업하셨어요? 아마 여름이었으니까 7월 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요? 저 86년에 결혼했어요. 뭔가 네.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려고 제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또 채시라는 공통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남편성이에요. 예. 네. 저는 오리지널 저서입니다. 그러니까요. 변호사님이 이제 32년간 도랍일에서 한 자리에 계셨어요? 아니면 좀 움직이셨어요? 도랍일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어서 예. 한 자리에서 계속 계셨고 이제 한인타운이 사실 이쪽 북쪽 둘루스 쪽으로 옮기고 나서도 한 자리를 고집하시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 사무실은 거의 선전을 안 하는 편입니다. 좀 하세요. KTN도 먹고 살게.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 네. 이제 입소문으로 이제 거의 이제 손님들 오시고 뭐 히스패닉 계통 손님들도 거의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광고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뭐 한인분들도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아틀란타 둘루스 지역에 어느 정도 사셨다, 뭐 좀 연식이 됐다 이런 네. 분들은 최영돈 변호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렇게 법에 연루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네. 말씀만 듣고 오늘 처음 모시게 됐는데요. 특히 요즘 그 이민 문제, 네. 뭐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이것저것 이것도 불법이다 저것도 불법이다 원칙대로 하겠다 하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어떤 혼돈의 도가니 속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가장 오랫동안 이민법을 하시고 또 이제 우리들의 권익 승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한테 제대로 된 신분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일단 12월 네. 뭐 이런 뭐 영주권 문호가 개방이 되잖아요. 그럼 네. 보통은 10월에 다 끝나서 12월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그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네. 매달 15일경에 네. 미국 국무성에서 그 다음 달에 문호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2월 달 문호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취업 이민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1순위는 이제 주로 한국에서 나오신 뭐 주재원들이나 각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 탤런트가 프로페셔널? 있는 그런 네.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EB1이라고 1순위인데 네네. 12월 달에 한 8주가 진전이 돼서 제일 많이 좀 진전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2순위부터 5순위는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태고 또 가족 이민을 보면은 이제 1순위가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입니다. 네. 그런 경우도 한 4주 정도 진전이 되고 가족 이민은 주로 2주에서 한 6주 정도 지금 진전이 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2주. 근데 네. 왜 어떤 때는 꼭 뒤로 돌아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예,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조금씩 진전이 되죠. 거북이 발걸음같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이제 시민권을 받은 후에 네. 가족 초청을 해서 예. 그 기혼인, 뭐 네. 성년인 그 저희 동생을 초청을 했는데 네. 무려 14년이 걸렸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한 12년 정도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걸 없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네. 생각나는 대로 발언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네.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가니까 네. 그게 굉장히 감각이 묻어지는 것 같아요. 또 저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실현성 없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는 없앨 수는 없어요. 앞으로 만약 한다면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행정령으로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이민법은 이제 그 의회에서 다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서류를 워낙 꼼꼼하게 옛날보다 보니까 하지만 그거 자체를 없애는 거는 좀 의심이 된다. 희망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다. 네. 그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가끔 뭐 장벽을 쌓는다든가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예, 장벽을 쌓는다고 했지만 이제 멕시코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멕시코가? 예, 그렇죠. 그럴 이유도 없고. 네. 예,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뭔가 하려고 자꾸 이민에 대해서 건드리잖아요. 네. 그게 지금 문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민권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시민권 받는 것도 옛날보다 쉽지 않다 그래요? 예, 요즘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애틀랜타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제 그걸 보면은 12개월에서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발표가 돼 있어요. 그 전보다 지금 얼마나 길어진 그러니까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었죠. 그리고 2012년, 2016년 대선 때는 뭐 짧게는 3개월, 4개월만 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개월에서 23개월로 이제 발표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이제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12개월에서 23개월로 발표를 하면은 그게 공식적인 정상적인 서류 수속 기간입니다. 그래서 서류 수속 기간.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2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궁금하니까 문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23개월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조용히 기다려라. 예, 그러니까 자꾸 선거식에 전화해서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문의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도가 있고, 둘째는 케이스를 시민권 자격이 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주권 취득 시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도 이제 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받을 때 혹시라도 이민국이 놓쳤던 부분, 또 이 사람이 제시한 서류가 다 적법한 서류인지 가짜 서류는 없는지, 특히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취업 이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경력 증명서를 갖고 오셨다면은 그 경력 증명서가 실제인지 아닌지 또 이제 지금 조사 조회를 합니다. 어떻게 조사해요? 한국에 갔다 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방법이 또 있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에서 오실 때 대사관 인터뷰 이제 신청하실 때 그 적어내는 DS-160이라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난 뭐 10년 동안의 거주지, 직업 그런 게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경력 증명서가 그 기간 안에 들어가는데 만약 기재를 안 했을 경우에 뭐 잊어버리고 기재를 안 했으면은 실제 일한 기록을 뭐 세금 낸 거라든지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실제 서류가 아니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 서류가 합법적이고 실제 서류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 스폰서한테 일을 하루도 안 했다든지. 그 케이스는 제가 좀 몇 개 아는 것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영주권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사람에게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그분이 뭐 병이 나서 일을 못하게 됐다든지 그런 합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일을 안 했다면은 이제 시민권 심사할 때 당신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고 애초에 없었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수속을 한 것이다. 그래서 또 기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고 그러다가 시민권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은 영주권까지 이제 취소를 네. 당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히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제가 항상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네. 면접을 여러 명 하면은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고르는 게 회사의 이제 목표인데 이민국 인터뷰는 그게 아니고 가능하다면은 모두 떨어뜨리라는 게 이민국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붙여라 아니었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인터뷰 하실 때 내가 뭐 시민권자하고 결혼했고 내가 하자가 없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영주권을 받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시니까 정말 신중하게 면접을 가신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런 트랩에도 말리지 않게 철저하게 트집 안 잡히시게 인터뷰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요즘은 좀 연습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은 항상 이제 인터뷰 가기 전에 이제 예행 연습을 하죠. 지금 한 가지 이제 짧은 질문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해준 기업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서 W2가 발행된 적이 없는 채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영주권을 받은 후 뭐 5년인지 6년인지가 넘은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그 전 건 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거짓.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버지가 취업 영주권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다 받고 이제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 요즘은 아버지가 이제 메인으로 받으셨으니까 아버지의 영주권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고 하자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한 뒤에 가족들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까다로워지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원래 원칙이었는데 그냥 뭐 넘어갔던 게 지금은 원칙대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늘 유난히 똑똑해지는 시간입니다. 변호사님하고 앉아있으니까 긴장도 되고요. 또 제가 어쩐지 똑똑해지는 것 같은 시청자 여러분도 똑똑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진짜 한인사회 지킴이, 진짜 아틀란타 지킴이 최용돈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민권과 영주권에 대한 얘기를 전반부에 했는데요. 그 잠시 쉬는 사이에 제가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시민권 뭐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 동의한다. 하지만 속지주의를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한테도 시민권을 안 주겠다는 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변호사님 할 말 많으시답니다. 여러분 들어볼게요. 너무합니다. 너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필터링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그 발언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제 좀 의심스럽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권을 받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불안하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얘기는 이전에는 내가 생각할 때 헌법을 수정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행정령으로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자문을 해준대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 폴 라이언이라고 그 공화당 하원 의장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데 어떻게 행정령을 합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모르면 가만 계세요. 아니 지난번에 CNN 기자한테도 너 시끄러우니까 앉아 이런 거잖아요. 예. 정말.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이번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표석을 잃지 않도록 거기에만 신경 쓰시오. 그렇게 이제 또 핀잔을 이제 줬는데요. 뭐 지금 그 아틀란타에서 2016년도 통계를 보면은 신분 없는 분들한테서 태어난 자녀가 캅 카운티, 귀넷 카운티, 풀턴 카운티, 클레이턴 카운티, 메트로 5 카운티를 통계를 내보니까 약 10만 명이라는 시민권자 자녀가 1년에요? 1년에 10만 명의 네. 그 태어나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신분이 아닌, 그러니까 뭐 여행을 왔든 뭐 유학생이든 어쨌든 이런 경우인가요? 그렇죠.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상태?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아이들한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리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이 어림없는 소리다. 헌법이 그걸 보장하고 있는데 수정헌법 14조라고 거기에 보면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를 하거나 이전에 노예로서 시민권이 없는 그런 노예들까지도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네. 수정헌법 14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령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 역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아무 말 잔치에 하나. 예, 그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냥 평범한 저희들의 생각에도 네. 사실 속지주의의 무조건적 원칙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오죽하면 앵커 베이비라고 말을 네, 하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사자한테는 이게 뭐 당연한 거지라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넓고 크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죠. 심지어 뭐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가 미국 상공 위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미국 시민권을 준다는 농담이 옛날에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멘드먼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뭐 네.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수정헌법 14조는 이미 그게 어멘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1868년도에 통과됐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150년 동안 이제 네. 그대로 잘 지켜져 있고 또 이제 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그 연방 대법원에서도 네. 그런 케이스를 또 이제 판결을 내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헌법도 그렇게 돼 있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이제 없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네. 사실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평생 50년 뭐 100년 대통령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예, 지금 지난 32년 동안 보면은 네. 이민 이제 분위기는 지금이 최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제가 언제 왔지? 저 80년대 80. 말에 왔나 봐요. 예. 저 미국에.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그 특별 사면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네. 했는데 제가 미국에 지금 30년을 살았는데 특별 사면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2001년 4월 30일에 끝난 사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게 245 아이조항이라고 들어보셨지만 네, 들어봤어요. 예, 네. 그때는 근데 왜 전체적인 특별 사면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전에 80년대에 있었던 특별 레이간 사면은 대통령 시절에 그 전에는 있었죠. 막 오픈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언젠간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터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뭐 지금 최악의 상황이니까 네. 최악이 지나가면 또 좋아지는 또 그렇게 바뀌겠죠. 네. 터널이 지나면 네. 끝에 빛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귀에 많이 들리는 얘기 네. 또 뭐 이슈로서 굉장히 핫한 얘기가 네. 그 캐러번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정말 뭐 지금 물 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문을 열어달라 네. 이러는데
사실 저는 상식적인 면에서만 생각하면 뭐야 그러면은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야 니네 집이 살기 편하니까 살을래? 이러면 문 열어주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세요? 이제 미국 법이 이제 망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예, 망명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한 7천 명 이상 지금 10,000명까지 얘기를 예. 하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 뭐 거의 다 정가자고 뭐 하여튼 그 갱단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네.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과 마약과 이런 범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네. 물론 그중에 그런 크리미널도 물론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미국 법이 지금 망명을 허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국 국경을 넘어올 경우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민법상으로 미국 법상으로 이제 부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심사를 통과해야죠.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이 내가 만약 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네. 이제 많은 핍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게 정치적이나 뭐, 종교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범죄로부터 그런 핍박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참 선한 일을 많이 한 나라고 이제 망명법도 이제 그런 것의 일부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또 행정령으로 망명을 신청 못하게 이제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령 되게 좋아해요. 예, 좋아합니다. 오바마가 한 행정령은 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좀 그런 편이신데, 근데 다행스럽게 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판사가 그 행정령을 중지하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본재판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행정령은 위헌으로 이제 그 판결 날 가능성이 많고 캐러밴이라고 대통령께서 중간 선거 전에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미디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캐러밴이시 없어져 사라졌다. 예, 사라졌다.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그건 언제 얘기했느냐는 식으로 그것도 사라지고 또 뭐 시민권 미국에 출생했다고 안 준다는 그 얘기도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 베이스나 이제 공화당 표심을 얻기 위하고 선동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 힘없는 이민자들을 계속 사용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견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캐러밴을 정말 망명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망명을 신청을 한다면은 그 케이스마다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면은 망명을 이제 그랜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 미국이 지향하는 그런 인도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정말 그런 범죄나 정치적인 탄압이나 종교적인 핍박에 처한다면은 당연히 미국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허용을 해주면 그 이후에는 2만 명, 3만 명, 몇백만 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약간 그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심사를 하는데 엄청난 이 맨파워가 필요하니까 세금이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민자지만 이렇게 떼거지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게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렇죠. 10,000명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과연 몇 %가 망명 신청에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법이 허용하는 한도 이내에서는 일단 그거를 그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떼거지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망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저 지난번 중간 선거 때도 누구하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정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긴 좀 겁난다. 이렇게 문을 정말 열어줄까 봐.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거고 이제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불안과 공포
그런 것을 계속 심어주면서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약간 히틀러 같은데. 글쎄, 그거는 아니 그런 공포 정치 있잖아요. 선동과 네. 공포의 그 뭐 전 세계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히틀러잖아요. 네. 근데 방법이 조금 뭐 다르긴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희생양이 있는 거잖아요. 이민자라는. 아 이런 정치적인 얘기 자꾸 모모톡에 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네. 재심인권 다시 재심하자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네. 오늘 저기 최영전 변호사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굉장히 유익했어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요즘 우리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음번에 나오시면은 아주 뭐 사소한 교통법이라든가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우리 피부로 금방금방 느껴지는 거 그런 얘기도 이렇게 아주 듣기 쉽게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뵙게 되길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바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